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기아 모하비는 2019년 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품성도 올리고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상품성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경쟁차들에 비해서 없는 옵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더 저렴한 가격대의 현대 팰리세이드나 기아 소렌토에도 있는 편의 기능들이 모하비는 없습니다. 모하비는 현재 모든 옵션을 선택하면 차량 가격이 6,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조차 할 수 없는 모하비의 옵션 1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모하비는 파노라마가 아닌 일반 썬루프가 1열 머리 위로 있습니다. 한때 보배드림에서 왜 모하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느냐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전복시 루프 강성이 미약보돼서 기아 SUV 중 제일 좋은 차니까 프레임바디 오프로드 차량은 유니바디 차량보다 비틀림 유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마디로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프레임바디인 19년식 램 1500도 파노라마 썬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개발 설계 시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개발이 안 되었고 페이스리프트 되었지만 여전히 구형 차체를 따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의견이 가장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를 완전히 베이스부터 다르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것이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개방감이 완전히 달라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3열 시트의 디테일입니다. 소렌토는 1, 2, 3열 시트가 모두 킬팅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모하비 3열 시트는 킬팅 패턴이 없습니다. 민문이죠. 물론 3열 시트가 사용 빈도는 많지 않지만 소렌토보다 차체 크기가 더 큰 만큼 내부 공간도 넓으면 3열 탑승객을 위한 공간도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3열 시트의 디테일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1열 시트 뒤에 위치한 USB 포트입니다. 물론 1열 센터 콘솔 뒤쪽의 시거잭을 통해서 USB 충전기를 꽂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것보다는 탑승객의 바로 눈앞의 시트에 있는 게 더 편하겠죠. 네 번째는 신형 룸미러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 제네시스는 베젤을 최소화한 신형 룸미러를 적용했습니다. 신형 룸미러는 하이패스 카드 삽입구를 조명 컨트롤러 쪽으로 옮겨서 두께를 줄이고 베젤을 최소화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도 깔끔해졌을 뿐만 아니라 룸미러를 통해서 보는 후방 시야도 더 넓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식 변속기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신형 차량, 특히 투싼 이상에서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디자인이 깔끔해지고 공간 활용성도 높아집니다. 그에 반해 모하비는 여전히 부츠 타입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기아 내부적으로 프레임바디 SUV라는 컨셉과 전자식 변속기의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적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파워시트의 여러가지 기능들입니다. 최근의 고급 차량들을 보면 운전석 시트는 익스텐션 기능으로 허벅지를 더 넓게 지지해주고 요추 지지대, 즉 럼버 서포트는 앞뒤 상하로 움직이는 4A에 심지어 허리를 잡아주는 사이드 볼스터 기능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하비는 운전석 시트에 익스텐션도 없고 럼버 서포트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2A입니다. 조수석은 상하 위치 조절도 안되고 럼버 서포트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스위치 디자인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 키로 차량을 앞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일수록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한 후에 승하차가 힘들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인데요. 모하비같이 큰 차에 이 기능이 없다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마트폰이 키 역할을 하는 디지털 키, 아홉 번째는 음성 녹음이 안되는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열 번째는 신호 대기 중에 엔진을 꺼서 연료 소모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아이들 스탑 앤 고 ISG 기능, 11번째는 2열 수동 선커튼, 12번째는 스마트키 원격 시동, 마지막으로 13번째는 앞유리의 습기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거하는 오토 디포그입니다. 모하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레임바디와 3.0 V6 디젤 엔진이라는 포인트가 가장 크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바디와 3.0 디젤 엔진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100만원이나 되는 풀옵션 차량에 이런 옵션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하비가 고급감, 상품성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로 하여금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 소렌토가 모하비보다 한 등급 아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등급의 차량들이 당연하게 옵션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은 모하비에선 선택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하비는 2008년 1월에 출시해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차인 만큼 기본 뼈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기능들을 구현하려면 바디와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기아에서 프레임바디 신차를 계속 내놓을 생각이라면 이제는 사골 끓이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선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6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금처럼 턱걸이 수준으로 기준치를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하비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신차를 개발하는 것이 기아의 지속 경력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